새벽 3시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지고 발가락이 비틀리면서 눈물이 날 만큼 아픈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제 경험상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증상을 방치했다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근육경련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호가 사실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낮에는 괜찮다가 유독 새벽에만 다리에 쥐가 나시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특히 밤사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서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게 되는 거죠. 저희 병원에 오셨던 72세 김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 쥐로 고생하셨는데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검사 결과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과 함께 당뇨병 초기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만약 한쪽 다리만 유독 자주 쥐가 나고 그 다리가 붓거나 색깔이 변한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깊은 정맥혈전증이라는 질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피떡이 생긴 건데요. 이 피떡이 떨어져 나가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 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모 할아버지는 오른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고 붓는 증상이 있었는데 검사해보니 정맥의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몇 주만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여기서 잠깐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쥐의 또 다른 심각한 원인은 바로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특히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고 쥐가 나는데 쉬면 좀 나아지는 증상이 반복되신다면 꼭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건 다리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문제인데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처음에는 운동 부족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걸으셨대요. 그런데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쥐도 자주 나서 결국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동맥이 70% 이상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스텐트 시술로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다리 쥐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면서 쥐가 자주 난다면 이미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당뇨 환자분은 밤마다 다리 쥐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고 신경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놓치기 쉬운 원인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근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피곤하고 추위를 잘 타고 체중이 늘면서 동시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50대 여성 환자분은 몇 년 동안 다리 쥐로 고생하셨는데 알고 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원인이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서 다리 쥐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쥐 났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특히 일주일에 2-3번 이상 규칙적으로 쥐가 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을 줄이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첫 번째, 쥐가 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을 굽히지 말고 최대한 쭉 펴는 게 중요합니다.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락요법인데요. 입술 정중앙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3초간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승장혈이라고 해서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무르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순환을 도와 굳어진 근육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쥐가 나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하루 물 섭취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컵으로 치면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나 술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 환자분은 제 조언대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전후로 물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2주 만에 다리쥐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세요. 특히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우유, 요구르트 같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와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칼륨과 칼슘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나 콩류에 많이 들어있으니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두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80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우유에 바나나를 갈아서 드셨는데 몇 달 후 다리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스트레칭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서 종아리를 늘려주세요. 양쪽 각각 30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폈다를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밤사이 쥐가 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 환자분은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는데 제가 양치질하면서 하세요라고 했더니 습관이 되셨대요. 그 후로 거의 쥐가 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발을 아래로 쭉 뻗은 자세로 자면 종아리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불을 너무 무겁게 덮는 것도 발을 아래로 누르는 압력이 되어 좋지 않습니다. 발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발끝이 약간 위로 향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또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다섯째,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다리가 차가워지면 쥐가 나기 쉽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거나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종아리를 감싸주세요. 10분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근육이 이완됩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밤 족욕을 하시는데 TV 보면서 하시니까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쥐도 거의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약물을 검토해보세요. 혈압약, 이뇨제, 콜레스테롤약 등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다리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한 후 다리쥐가 생겼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해도 쥐가 계속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한데 역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마그네슘 축적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비타민 B군 복합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리쥐는 기혈순환의 문제로 봅니다.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근육과 힘줄의 영양이 제대로 가지 못해서 경련이 생긴다고 보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작약감초탕이라는 처방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근육 경련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됐습니다. 또 족삼리라는 혈자리를 자주 눌러주면 다리의 기혈순환이 좋아집니다. 무릎 아래 바깥쪽으로 손가락 4개 폭 내려간 곳인데 매일 양쪽을 각각 1분씩만 눌러줘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해서 쥐를 예방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피로하게 만들어 쥐를 유발할 수 있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게 적당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도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한 70대 환자분은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시작하신 후 다리 힘도 좋아지고 쥐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다리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여러 번 규칙적으로 쥐가 난다. 둘째, 쥐가 나는 부위가 붓거나 색이 변한다. 셋째, 한쪽 다리만 유독 심하다. 넷째, 걸을 때 통증이 있고 쉬면 나아진다. 다섯째, 쥐와 함께 무감각이나 저림이 동반된다. 여섯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로 전해질 혈당, 갑상선 기능,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혈관 초음파나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 혈관이나 신경의 문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정보를 다른 분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40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물 8잔 마시기,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 먹기,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따뜻한 족욕, 적절한 수면 자세 유지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다리 쥐가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이상 쥐가 난다면, 특히 한쪽 다리만 붓거나 걸을 때 아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물 한 잔 더 마시고 잠들기 전 5분만 스트레칭 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리쥐 없이 편안한 밤을 보내시고 활기찬 낮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